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병욱입니다. 네. 앞서서 결혼 3년 만에 부부 두 분이 합쳐서 35kg나 체중이 불어나면서 고도 위반을 경험하시고 네. 다이어트를 겪는 과정에서 부부 갈등이 너무 심했던 사례.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일심동체를 넘어서 실제로 일심뚱체입니다. 아까 그 부분이 그렇게 일심뚱체가 됐죠. 일심뚱체. 때마침 화면이 이렇게 일심동체로. 똑같이 뚱뚱해진. 아니 근데 저도 결혼하고 나서 네. 2달 만에 4kg가 쪄가지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우리 야식 좀 그만 먹자고. 똑같은 사연인데 진짜 거의 똑같아요. 희한하게 신혼 초에 이렇게 살이 오르는 부부들이 꽤 많더라고요. 같이 먹고 이제 잘 맞습니다. 보일 필요가 많이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20, 거예요?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사람이 네.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은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먼저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짝꿍, 파트너도 살이 찌게 되는데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짝꿍 비만이다? 짝꿍 비만. 네. 오.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아내나 남편 중에서 한쪽이 비만으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 역시 비만이 될 가능성이 37%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면 진짜 그냥 결혼하면 살이 찐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체 왜 부부가 함께 살이 찌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맞아요. 자, 이 과정에서 아까 실화극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두 분이 서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점점 칼로리 폭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죠? 네, 그럼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끝나는 쉬는 시간에 확 먹어요. 그렇죠. 신체 활동을 줄고 짧은 시간에 많이 먹다 보니까 체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안도가 다 됐다. 정착했다. 정착했어 이제. 나는 이제 안심해도 돼.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체중 관리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참 좋은 습관을 함께 가지면 좋은데 바쁘게 살다 보면 운동은커녕 우리 실화극장 속 부부처럼 주말에는 먹고 자고 해야지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만이라는 게요. 부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실화 극장 속의 그 부부 2세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난임으로 많이 고민하셨잖아요. 맞아요. 난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입니다. 뱃살의 주범인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요. 네. 수태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 다 통통한 경우면 자식들도 결국 통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비만이 대물림 되는 거죠. 실제로 부모님 두 분이 다 비만한 경우에 자녀가 비만할 확률은 70에서 80%에 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어머님이 비만하다, 어. 과체중이다. 그러면 자녀의 비만 위험성은 2배 가깝게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결국 가족 비만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저도 다둥이 아빠로서 이게 네. 가족 비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암담한데요. 근데 이제 참 답답한 게 이제 살찌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치. 근데 빼는 거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 맞습니다. 이런 편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네, 있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다이어트 오죽하면은 그 성공률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만큼 매우 희박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난이도가 엄청난 정도구나. 거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 진행된 조사를 보면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하고 1년 이내에 감량된 체중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다시 돌아오고요. 5년 이내에 95%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살이 부메랑이야? 뭐 이렇게 던졌는데 5년 만에 돌아와. 네. 근데 실화극장 속 부부는 함께 다이어트를 하다가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잖아요. 심각해졌죠. 나이도 젊고 아직 신혼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뭔가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실화극장 속의 부부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시절에 찌기 시작한 살은요.
중년이 넘어서 고도 비만으로 진행되고요. 실제 비만 합병증으로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20년 넘게 앓다가 50대가 돼서 그때 비로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부부가 함께 비만 대사 수술을 선택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 이런 비만 수술 후에 부부 관계가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왜죠? 이 고도 비만 수술 후 1년 이내에 약 30% 정도의 체중 감량을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는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외모, 이성적인 매력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죠. 좋아지겠죠? 그렇죠. 고도 비만 수술을 받은 미혼 여성들은 결혼율이 증가하는 반면 네. 기혼자에서는 가정 불화로 인한 이혼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요. 함께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사이가 더 돈독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왜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낸 같이. 동지 같은. 그쵸. 나 애초에 찌지 말아야 돼. 맞죠? 애초에 찌지 말아야 애초에 돼요. 찌지 말아야 돼. 안 이게 그래? 오히려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음식 섭취 방식도 바뀌었어요. 네. 신체 활동도 늘리고. 그러면 삶의 영역이 더 넓어져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예. 맞아요. 자, 여기 보여줬던 파트너 중에 한 분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반면에 다른 분은 이런 생활을 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이제. 그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더니 이제 부부 관계마저 망가뜨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 그 심지어 이제 자녀들까지 살이 쪄가지고 가족 비만이 된다니까 네.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러니까요. 관리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맞습니다. 되겠다. 네.